로봇 보조 복강경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회장도관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환자가 시행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동의서 작성을 위한 의료진의 설명 과정을 보조하고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수술의 목적 및 효과. 방광은 신축성 있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변을 저장하고 배설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방광암은 방광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점막층을 구성하는 요로 상피에서 발생하는데, 암이 방광 점막이나 점막 하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비근 침습성 방광암이라고 하고, 암이 근육층을 침범한 상태를 근침습성 방광암이라고 합니다. 방광암은 성장하면서 주위 조직을 침범하거나 암세포가 림프관을 따라 이동하여 림프절 전이를 일으키고, 진행할 경우 암세포가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원격 전이를 일으킵니다. 근육층 이상을 침범한 방광암 중에서 다른 장기의 전이 없이 종양이 방광에 국한된 환자의 경우에는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확한 병기를 설정하기 위해 주위 림프절까지 절제하는 근치적 방광절제술이 표준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방광을 제거한 후에는 소변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요로 전환술을 시행해야 하는데, 요로 전환술의 일종인 회장도관술은 회장의 일부를 이용하여 복벽에 요로를 설치함으로써 소변이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은 특수한 수술용 로봇을 이용하여 방광암 병변을 절제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집도인은 복벽에 5-6개의 작은 절개를 가하고 이곳을 통해 수술용 로봇팔이 장착된 복강경 카메라와 수술 도구를 삽입한 다음 수술대 옆에 설치된 콘솔에서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하여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용 로봇은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의사 손의 움직임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의 손과 같은 관절 움직임이 가능하고 3차원 입체 영상 및 10배 이상 확대된 시야를 제공합니다. 로봇 수술은 기존의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혈이나 주위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수술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절개창을 통해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의 개복 수술에 비해 수술 상처가 작고 통증이 적으며 환자의 회복과 일상생활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에 비해 수술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복강 내 유착이나 출혈, 암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로봇 수술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복 수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 수술 전 준비 사항. 수술에 앞서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흡연은 마취와 수술로 인한 폐합병증의 위험을 높이고 방광암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분들은 수술 전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도 금연을 해야 합니다. 수술 과정. 수술은 전신 마취하에서 시행됩니다. 마취가 유도되고 환자의 자세가 고정되면 수술 부위를 소독한 다음 소독포를 덮습니다. 집도인은 배꼽을 통해 바늘을 찔러 넣고 복강 내부에 이산화탄소가스를 주입하여 기복 상태를 만듭니다. 이어서 복부의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 대롱 형태의 투관침을 삽입한 다음 이곳을 통해 복강경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삽입하여 수술을 시행합니다. 수술은 크게 다음의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방광 전 절제술. 방광에 연결된 혈관과 요관을 결찰한 다음 방광을 절제하는 과정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과 정낭을,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과 난소, 질의 일부 등을 함께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골반 림프절 절제술. 신체 조직으로부터 림프액이 배액되는 림프관과 림프절은 암이 전이될 수 있는 주요한 통로입니다.
집도인은 암이 림프절을 통해 얼마만큼 전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진단 목적과 림프절에 전이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 목적을 위해 골반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림프절의 제거 범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청골의 앞쪽과 양측 골반부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요로 전환술. 집도인은 회장의 일부를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들고 여기에 요관을 연결한 다음 복벽에 고정하여 소변이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세심하게 지혈을 시행하고 몸속에 혈액이나 체액 등이 고이지 않도록 배액관을 삽입한 다음 수술기구와 복강경 카메라를 제거하고 상처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절제된 조직은 병리과로 의뢰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암의 병기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추정 소요 시간. 본 수술은 수술 범위가 넓고 수술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짧게는 3-4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 마취 유도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1-2시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대부분의 수술은 특별한 문제 없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취와 복부 수술로 인한 일반적인 합병증, 폐합병증. 전신 마취와 복부 수술 후에는 폐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으로 인해 심호흡과 기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가래가 기관지를 막아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폐렴이 심해지면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과 기침, 조기 보행 운동으로 가래를 배출하고 폐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혈 및 수혈. 수술로 인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혈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수혈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매우 드물게 감염성 질환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지혈을 위한 시술이나 응급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염, 농양. 수술 상처에 감염이 발생하면 소독과 재봉합 등 상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복강 내부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고 농양이 형성된 경우에는 배액관을 삽입하기도 합니다. 장유착과 장폐색. 복부 수술 후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소화관이 서로 들러붙는 장유착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장유착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직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난 다음 유착된 부위로 인해 장이 꼬이면서 막히는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폐색의 상당수는 금식과 콧줄 삽입 등을 통해 호전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로 유착된 부위를 풀어주거나 장을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 유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수술 이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봇 수술로 인한 일반적인 합병증. 투관침으로 인한 손상. 투관침을 삽입할 때 시야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구가 삽입되기 때문에 드물지만 복강 내 장기나 혈관 등이 손상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복 수술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복에 의한 합병증. 수술 시에는 시야를 확보하고 기구를 삽입하기 위해 복강 내부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하는데 그로 인해 횡격막이 압박되고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어 심폐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혈관 내로 흡수된 이산화탄소가
기포를 형성하면서 혈관을 막는 가스 색전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복수술 전환. 수술을 진행하는 중에 유착이나 출혈 등으로 인해 주요 해부학적 구조물이 잘 구분되지 않거나 종양이 주변 조직을 심하게 침범하여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용이하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복수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광 및 림프절 절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주변 장기 및 조직 손상. 골반 내부에는 여러 가지 장기가 밀집되어 있는데 방광과 림프절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장기나 조직이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암 조직을 절제하기 위해 장기의 일부나 주요 혈관 또는 신경을 함께 절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해당 장기의 기능 상실이나 감각 이상, 통증, 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기능 장애. 남성의 경우에는 방광을 절제할 때 발기를 담당하는 음부신경도 함께 절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 후 발기부전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한편 수술 중 음부신경을 보존할 수 있었던 환자의 경우에는 발기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립선과 정낭이 함께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정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 림프 부종, 림프액 유출. 림프관은 조직에서 나온 림프액이 심장으로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하지 림프 부종이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등으로 인해 림프관이 손상되면서 림프액이 원활하게 배액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하지가 점점 붓는 증상을 말합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증상이 오래 지속되거나 심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흘러 우회로가 형성되면서 증상이 완화되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적절한 운동과 치료를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림프절을 절제한 부위에서 림프액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림프액 유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멈추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림프액 유출이 길어지면서 장기간 배액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로 전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소변 유출. 요로 전환술을 위해 요관이나 소장을 문합한 부위 등에서 소변이 유출될 수 있으며 이렇게 새어나간 소변이 복강 내에 고이게 되면 염증이나 농양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소변 유출이 확인되면 경피적 실루 설치 등을 통해 소변을 외부로 배출시키면서 해당 부위가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변 유출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신증, 신우신염. 요관 연결 부위나 도관 입구가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에는 요관이 늘어나면서 수신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요관 내부로 소변이 역류할 경우에는 세균 감염에 의해 급성 신우신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항생제 투여 등 상황에 따른 치료와 함께 필요시 요관 부목 삽입이나 경피적 실루 설치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요루 함몰. 하복부 비만이나 요루 주위 피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요루 함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볼록판을 이용하여 요루 주위의 피부를 눌러주거나 복대 등으로 복부를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장 탈출, 요루 주위 탈장. 복압이 올라가거나 복벽을 구성하는 근육이 약한 경우에는 요루의 일부가 밀려나오는 장 탈출이나 요루 주위 탈장이 일어날 수 있는데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교정을 위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요루 괴사. 요루를 만드는 데 사용된 회장 조직의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요루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괴사 범위가 큰 경우에는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심각하지만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 그 외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하지의 깊은 부위의 정맥에 혈전이 형성되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혈전이 이동하여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뇌졸중, 그리고 마취제나 항생제,
출혈이나 탈수 등에 의한 간 손상과 신장 손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사망 등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 심장질환이나 간질환,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어서 수술 이전부터 위험성을 가진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관련 주의사항. 수술 직후의 관리. 수술 후에는 폐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심호흡 등 호흡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수술 후 장운동이 돌아오면서 가스가 배출되는데 식사 시작 시기는 수술 부위나 수술 방법,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수술 후 걷기 운동을 열심히 시행하시면 장운동도 빨리 회복되고 장유착으로 인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콧줄이나 소변줄, 배액관 등을 삽입한 경우에는 도관들이 꼬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수술 부위의 실밥은 수술 7일 이후부터 제거합니다. 요루 관리. 요루를 통해 소변이 항상 흘러나오기 때문에 배출로 입구에 소변 주머니를 부착하고 있다가 주머니가 차게 되면 소변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퇴원 이후의 관리. 최종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등을 추가로 시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는 추적 관찰을 통해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지, 암이 재발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기타 사항.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암은 성장하면서 주위 조직을 침범하고 림프절 전이와 원격 전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고 완치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방광암의 치료 방법에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면역요법과 화학요법 등이 있는데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방광암의 경우에는 경료도 방광종양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지만 진행된 방광암이나 재발의 위험이 높은 방광암에 대해서는 방광을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기타 추가 설명. 수술에 사용되는 일부 기구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적용되는 특수검사 중에서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수술에 관련된 정보 중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의학적 데이터는 추후 임상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봇보조 복강경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회장 도관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